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요. 시민혁명이 어떻게 발생되는 배경하고 그 시민혁명의 결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입헌주의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 중에서 너희들이 이번에 헷갈려하는 평등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은 옛날에 농로나 그 다음에 신문제 때는 중요한 거는 위에서 나한테 간섭을 안 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출발선에서만 출발하자는 게 이때 당시만 해도 평등입니다. 이걸 절대적 평등이라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당시 때는 정치 참여나 그런 것들은 다 이 돈 많은 남자들만 한 겁니다. 사람 개개인을 다르게 취급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특히 돈 많은 남자입니다. 남자만이에요. 여자도 없어요. 당연히. 돈 없으면 남자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그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돈 많은 평등이긴 하지만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라는 영국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자, 돈 없는 자도 권력에 혹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대적 평등을 하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을 해달라라는 게 점점 이때 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자들이죠.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달라.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계속 지금 절대적 평등을 원합니다. 여성 참여권.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죠. 자, 자유주의가 어두운 면인데요. 자유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살게 됩니다. 그림 한번.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영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돈 많고. 하지만 그 영국의 뒷골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요. 자, 뒷골목이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그 다음에 서로만 묻어 뜯고기도 하고요. 애가 떨어지지만은 상관없이 히히 웃으면서 뭐 약에 취해 있기도 하고, 이 배쩍 마른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보시죠. 개랑 똑같이 이 뼈다귀를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당시 때는 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거 아시겠죠? 자, 똑같은 게 이제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그 가는 길이 험난하냐, 혹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는 시작점은 똑같아졌어요. 시작점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쇠사슬에 묶여서 뛰어가야 돼요. 당연히 누가 유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 기회를 주었고, 결과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를 탄 사람과 자전거 탄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노력을 한다 쳐도 누가 더 쉬운 노력으로 결과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력이 없는 관계로 없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독일이 1차 대전으로 군인들이 죽어나갑니다. 군인들이 지금 장애인이 됩니다. 자,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노력, 전쟁을 통해서 했는데 막상 국가는 우리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난 군대 갔다 오더만 나의 팔이 잘려서 다리 잘려서 내가 뒷골목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실제 군인들, 동료들이 비참한 모습들, 과연 전쟁할 마음도 날까요? 안 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잘 죽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쳤지만. 이런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 교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전쟁 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뒤엎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반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 복지입니다. 복지. 그래서 복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에서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출발선이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복지를 통해서 장애인이라면은 당연히 일반인과 다른 그런 것들이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이걸 이렇게 취급해 주는 게 오늘날의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평등합니다. 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이거 보고 가시죠. 자, 실질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의 차이를 보시면 되죠. 이것이 왼쪽에 보시는 이 모습이 절대적 평등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자를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야구 게임을 봐라.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 큰 사람에겐 주지 않고 키 작은 사람에게는 줘서 결과적으로 누구나 야구 게임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투표권을 해하는 모습이고요. 보통 선거. 자, 그래서 현대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랑,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절대적 평등이죠. 절대적 평등이랑 그런 것들인데, 문제 여기서 아까 실질적 평등이 없잖아요. 그 실질적 평등을 대안할 수 있는 보완제랑, 그 다음에 아까 대의제, 정치를 우리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할 수 있지 말고, 우리도 직접 하자는 그 두 가지를 보완합니다. 두 가지를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국민투표, 국민법안, 국민소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과 다르게 들어가서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중요한 거, 법대로 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옛날에도 법치주의는 있다고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은 왕이 만드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의회가 만든 법을 따라서 한다는 게 이 법치주의입니다. 왕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귀족들을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법에 의해서 그 국가기관이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는 그 의회가 만든 법이면 악법이라도 법으로 만들었으면은 어떻게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떠한 뜻을 담고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수단위를 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회가 만들었다면 의회의 뜻이라면 국민의 뜻,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형식적 법치주의란 거죠. 아닙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나온 게 바로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실질적 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법을 만들죠. 비슷한 법,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관련된 학살법, 몰수법 이런 걸 만듭니다. 그 법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건 형식적 법치주의지만 실제적으로 학살한다는 건 이 현대 자유 이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법은 실질적으로 법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이 실질적인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정의의 목적과 수단이 합쳐져야지 진정한 법치주의라는 거죠. 악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법치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사회계약서에서 유명한 그 3명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계약서를 태도를 만든 책인데요. 이 아까 저번 시간에 언급했는데, 이 사회계약서는 신민혁명을 일으키게 된 근거, 설명하기, 왜 너희들이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이 뭔가 왜 불공평하고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자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홉스입니다. 일단 홉스는 모든 사람을 악하게 봤습니다. 성악설이라고 하죠. 성악설. 모든 사람을 악하게 봤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끼리 있는, 물론 시대에서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100년 전쟁이나 30년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이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인 겁니다. 생존. 자, 생명과 안전이 잘 보존되지 않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은 다 뺏겨도 됩니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주기만 돼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바로 국가에게 왕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자신의 자연권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권리를 전부 양도합니다. 전부 양도. 자신의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한 번 양도했으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도 굉장히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오로지 하늘의 선택하신 뭐랄까 피조차 다른 그런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해서 날 뽑았냐 이런 주의. 그래서 일단 얘도 굉장히 절대왕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긴 하지만은 그 절대왕권의 탄생 배경을 신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주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갖습니다. 이에 봐서 로크입니다. 로크는 환경을 중시하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백지와 같다. 인간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 이전 상태.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국가가 있고 국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 요때 원시인 시대고 요때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 자연 상태인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분쟁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쁜 짓 할 때는 나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0원, 4,000원, 만원, 한 5만 원 떨어졌을 때는 뭐 경찰관한테 그냥 준다는 겁니다. 이거 좋네요. 하지만 1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과연 너희들이 그거를 찾아줄까? 로크는 안 받죠. 상황에서 환경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불안전하죠. 같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성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가 힘을 하나로 모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 그 다음에 나의 생명 이런 걸 지켜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국가가 재산, 아까는 안전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재산이 추가됐습니다. 재산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수할 수 있다. 자, 반란을 인간이 일으킬 수 있고 시민들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로크의 특징입니다. 저항권이라고 하죠. 저항권. 저항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굉장히 큰 토대가 되죠. 저항할 수 있다. 시민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하죠. 네, 그런 거고요. 자, 루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루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을 선하게 봅니다.
자,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문명이 우리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돈이죠. 이 돈이 타락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 국가 이전의 원시인들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이제 이 사람도 약간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탄생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이 돈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고난과 고난이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의 고난을 보전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 국가가 만들어질 거 하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양도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잠시 이전한 겁니다. 100% 준 게 아니에요. 주면 다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잠시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려주는 의지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가장 큰 의지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일반 의지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죠? 일반 의지. 자, 뭐냐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는데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의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국가는 무조건 자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생각 있죠. 이 사람은 나는 예쁜 여자가 좋다, 아니야 못생긴 여자가 좋다. 요건 이 사람만의 의지입니다. 난 돈 많은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예술이 좋아. 요건 자기만의 의지예요. 요런 의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 의지만을 뽑아서 뭉쳐놓은 게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자, 요 일반 의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반 의지, 요 의지에 따라서 바로 행하고 모든 걸 행사하면은 다 옳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반 옳은 의지가 바로 이 주권이고 주권은 절대 양도할 수 없고 대표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줄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요 일반 의지가 어떻게 뽑냐라고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일반 의지를 합의해 나가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직접 민주주의를 중요시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의 그 입헌 군주제처럼 그 의회가 법 정치하고 이 하면 그게 뭐냐 대의제를 많이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의제. 그래서 우리는 직접 다 해야 된다. 이러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홉스입니다. 성악설을 주장했고요.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을 찍어주세요. 시험 문제 풀 때 만일에 대한 투쟁, 공포, 혼란, 언제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고 가끔 그러면은 아까 뒤에는 루소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언제나 홍포와 공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 강력한 군주제를 옹호했죠. 자, 루소입니다. 루소 같은 경우는 백지설을 주장하셨고요. 자, 아까와 다르게 재산이라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재산.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재산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 아까는 전부지만 이 사람은 일부입니다. 일부를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입헌군주제를 옹호했어요. 그 다음에 군주가 잘못하면은, 당연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주의가 되었습니다. 약간 귀족들 입장일 수도 있겠죠. 자, 루소입니다. 루소는 성선, 사람은 모두 천하다. 자, 이 불평등이 문제다. 그래서 예전에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합니다. 일반 의지가 중요하고요. 자연권은 양도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홉스. 이게 표가 있으니까 한번 표를 보시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